우리나라는 보통 박스피에서 한 번 점프하고 박스피에서 여기서 한 번 점프를 했냐 안 했냐로 싸우고 있다 그랬잖아요. 박스피 점프기 때문에 추세장 전략보다는 박스장 전략이 보통 잘 먹히는 시장이었고, 추세장에서 사용하는 전략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2018년 작년 같은 경우에 과연 이거를 넘었냐 위로, 아니면은 여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별 의미 없는 구간이었고 다시 기존 박스권으로 들어온 거냐, 이걸로 싸우고 있다 그랬는데, 만약에 들어와서 정말 이 박스권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면은 나라 전체가 상당히 좀 어려운 길로 갈 것 같고, 여기서 새로운 박스가 열리면은 나라 전체가 힘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과연 위로 가냐 아래에 가냐 결정적인 이런 순간의 변곡점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힘을 내줘야 되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맨날 한 100번쯤 한 얘기가 있는데 이쪽에서 요즘에 상당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제가 한 100번쯤 얘기한 기업 현대차입니다. 자동차예요. 자, 현대 기아차 그러면은, 야 2019년 7월 뉴스입니다. 야 현대차가 V자 회복을 했어? 잠깐만, 진짜야? 현대차가 V자 회복을 한 게 진짜입니까? 사실입니까? 실합니까? 물쭉 클럽 복귀 뭐 어쩌고 재가입하고 정의성 부회장님이 V자 회복이 현실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이게 진짠가? 야 분기로 보니까 진짜 좀 회복을 한 건 같긴 한데, 우리가 아는 현대의 모습은 잠깐만 이상한데, 뭐 그래프가 약간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하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차는 이거잖아요. 기억하는 현대차는 12년까지는 정말 좋았다가 하고 빠지는 게 저의 기억 속에 마지막 남은 현대차의 모습이거든. 저의 기억 속에 분명히 이건데, 잠깐만, 올해 연말에만 해도 우리 엘리엇 형님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너희들 도대체 왜 그래, 주가를 왜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확 죽어버린다 그러면서 버티던 게 현대차였는데, 도대체 뭐가 V자 반인가 해서 봤더니 잠깐만, 이 2018년에 4조 벌었거든요. 3조 5천억. 그럼 한 분기 한 1조 번 거예요. 그랬는데 잘 보니까 2018년에는 아주 망한 분기가 있었어요. 2천억 5천억 5천억 벌면은 1년에 이거 1조 간신히 버는 거잖아. 그렇게 망한 분기가 있었는데 이 분기는 아니었고 요 위에 있다. 그러니까 얘네에 비하면은 V자 반등이다. 하지만 이거 기준으로도 4조잖아. 이거 기준으로도 4조면은 잠깐만, 이거 연으로 그리면 여기잖아. 이거 좀 V자 반등은 좀 그렇지 않냐? 잠깐만. 이거 뭐 끌 반등도 아니고 뭐 V자 반등은 좀 아니지. 그래도 이게 물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랐다는 건데, 뭐 하여튼 더 망하진 않았다. 우리가 크게 망하진 않았다. 희망을 갖자라는 측면에서 뭐 반등이 있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영업이익이 2012년도 초에는 무려 9%대였어요. 지금 얼마입니까? 작년에 2.4%. 은행 이자 나왔어. 은행 이자. 여기도 3.5% 사실 은행 이자예요. 2016년 이후로는 대출해서 만약에 사업을 했으면 다 적자고 은행 이자 정도 나온 거거든요. 수익률이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자 그럼 왜 그럴까? 저 수익률이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매출이 줄었냐? 아니에요. 현대 기아차는 매출이 150조를 넘었어요. 매출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근데 문제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게 차트로 보여드리면은 매출은 느는데 영업이익이 떨어져. 매출이 같이 떨어졌으면 차가 안 팔렸네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 아까 9%에서 2%까지 드라마틱하게 줄었는데, 자 그 이유를 일단 보기 전에, 국내에서 그런 현기차가 저렇게 망했냐? 당연히 아닙니다. 현대 기아차의 국내 차 점유율은 믿거나 말거나 83%. 사상 최대입니다. 2018년이죠. 2019년에도 거의 비슷해요. 사실상 현대 기아차 밖에 없어요. 국내에서는. GM, 르노, 삼성 뭐 쌍용 있긴 한데 지금 여기 뭐 흔들리고 있고, 여기 뭐 르노 그 아저씨 물러난 다음에 흔들리고 있고, 쌍용도 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어쨌건 여기에 뭐 현대 기아의 어떤 경쟁 상대를 얘기하면 상당히 약하니까 사실상 준 독점이죠. 80%. 경쟁자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 독점으로 국내에서는 올해 2019년 6월 뉴스 보여드릴까요? 내수 판매가 역대 최고예요. 17년 만에 내수 판매를 경신. 그룹 출범 이후 최고치입니다. 맨날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현기차 누가 쓰냐, 뭐 흉기차다, 뭐 안전이 어떻네, 뭐 가만히 둬도 뭐 에어백이 터지네, 뭐 정교하게 부딪혀야 되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수 판매가 역대 최고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인터넷에서 나오는 글들을 너무 믿으시면 안 된다. 인터넷에서 집값 맨날 떨어지네, 집값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옆집 뭐 떨어졌네, 맨날 떨어졌네 얘기를 해도 집값은 항상 오르고 있었죠. 거의 한 20년 동안 뭐 앞으로 반값 될 거다, 3분의 1값 될 거다 나오지만 항상 오르고 있었어. 현대기아차 뭐 안 팔리네, 뭐 망하네, 뭐가 어쩌나 그래도 역시 역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욕하시는 분들도 보통 차에 별로 관심 없으시거나 차 하는 분들 쓰는 거기 때문에 너무 하여튼 역대 최대입니다. 인터넷 뭐 이거에 너무 댓글이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니으셔도 됩니다. 그럼 대부분 왜 저렇게 현대차, 기아차가 그러면 안 좋아졌냐? 당연히 여기가 안 좋죠. 중국에서 이렇게 떠요. 한 달에 11만 대 팔던 게 3만 대를 팔아요.
70%가 빠져. 사실상 중국에서 야, 이대로 가면은 거의 준퇴출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느낄 정도로 중국에서 타격을 받았고, 미국 시장도 타격을 받긴 많이 받았죠. 그때 한때는 미국 시장 현기차 합계가 8% 9%까지 올라갔고, 이때입니다. 8에서 9%까지 올라가면서 드디어 미국 시장에서 잘하면 두 자릿대 점유율을 기록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뭐 7% 정도로 하락했죠. 이렇게 내려왔어요. 완만하게. 자, 그러면 현기차가 왜 이렇게 흔들렸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2018년도 말에 굉장히 유명한 기사가 떴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거 로이터에서 나온 칼럼 겸 기사 겸 레포트 겸 이런 건데, 그게 이겁니다. 현대모터스가 원스 라이징 스타, 한때는 떠오르는 별이었는데 로스트 이즈 샤인이죠. 그 빛을 잃고 추락하게 된 원인이 뭘까에 대한 정말 유명한 기사예요. 보면은 long production, long price, 물건이 잘못됐고 가격이 잘못됐다는 건데, 이유를 첫 번째로 보면은, 그럼 여기서 뭐라고 현대차가 그렇게 빛을 잃게 된 이유가 뭐라고 썼냐면, 첫 번째 이유가 여기 있죠. 스트롱 SUV가 없었다. 전 세계 중국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SUV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소형 트럭, 특히 미국은 소형 트럭이거나 SUV가 굉장히 좋아져. 여기 나오죠. 우리는 really wanted more 트럭을 굉장히 원했는데, 아니면은 more SUV를 원했는데, 현대차에서는 줄 게 없었어. 자, 그러면 현대 기아차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였어요? 이거였죠. 이거 우리나라에서 뭐 6개월 기다린다, 석 달 기다린다 말이 있던데, 팰리세이드라는 SUV가 너무 부족하다, 트럭 시장에서 너희들은 너무 형편없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팰리세이드라는 걸 만들면서 승부수를 띄웠어요. 이게 2018년이죠. 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잘 나간다 그러던데, 니들이 우리를 그렇게 까니까 우리가 대응을 해주겠어. 뭐로? 얘로. 멋집니까? 잘 만들었습니까? 너희들이 그걸로 까면은 이걸로 팰리세이드로 대응을 해주겠다. 자, 그러면은 그 기사가 SUV 부족만 콕 집었냐? 아니죠. 또 하나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쭉 보다가 여기 어떤 스캇 핑크라는 사람인데,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뭐를? 어떤 홀에 20명이 모여 있었고 새 차가 쫙 나왔어요. 모두가 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분이 아마 여기에 쳐 있는 장막을 휙 들어서 짜잔 하고 보여주겠죠. 우리의 시차입니다 하고 보이고, They pulled the sheet off it. 시트를 들어서 보여줬는데 뭐라고? Not one person clapped니까 한 명도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디자인을 본 순간에 얘네 표현으로는, 야, 저게 니네 신차라는 거냐? 응? 저러 고리타분하고, 야, 저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자기들이 보기에는 그게 너희 신차냐? 20명의 관련자들이 보는데 아무도 박수를 안 해. 디자인이 망했다는. 디자인이 망한 거를 모두가 직감하는 순간에 현기차가 뭘 뛰어들었다? 여기 써있죠? 알 거 아니야.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데. 얘네가 아무도 박수 안 치니까, 망했구나. 잠깐만,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은, 하지만 MS는 줄일 수 없으니까 뭐가 됐다? It just became a price war. 약간 뭐야, 우리 망한 거야? 이대로 가면 망하니? 야, 안 되겠다. 할인 행사해라. 할인 행사. 프라이스 오다. 야, 이거 물릴 수 없잖아. 다 만들었는데 지금 찍어갖고. 야, 그거 주조 철판 만들고 이거 바꾸는데 수천억 들어가요. 이걸 라인 바꾸는데 다 만들어서 찍혀 나오고 있는데 아무도 박수 안 치고 이러고 가뿐싸 하고 있으면, 설마 저게 실화는 아니겠지 이런 표정으로 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전략을 바꿔야지. 뭘로? 프라이스. 저걸 넣는 거죠. 지원 같은 거. 뭐 예를 들면은 이게 원래 하면은 2만 불인데 네가 2만 불에 사면은 페이백을 5천 불을 해준다든지, 네가 2만 불에 뭐 사면은 뭐 국민문화상품권 500만 원 준다든지, 하여튼 무슨 식으로 간에 명목 가격은 유지하면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으니까 아까도 보셨지만 매출은 그대로인데 프라이스 월을 띄워두니까 당연히 영업이익이 내려가는.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대로 제 가격에 팔리면은 지금 아무도 박수를 안 쳤는데 이 매출마저 내려갈 것 같이 보이니까 이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여기를 비용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프라이스에 띄워둔 거에다가 디자인이 망한 거라고 그 다음부터 디자인 경영으로, 한때 되게 유명한 단어였죠. 디자인 경영을 한다고 사방에서 디자이너를 영입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결론이 저건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이 문제를 지적하던 시점에서 한 얘기가 있었어요. 소나타가 2007년만 해도 도요타 캠리보다 10%가 쌌다. 근데 지금은 2014년, 15년으로 넘어가면서 더 이상 싸지가 않더라. 그러면서 여기 닉 레일리라는 사람이 Former Chief Executive of GM Korea의 로이터에 한 소리가, 현대 브랜드는 생각을 해야 돼요. 뭘 생각을 해야 되냐? Not anywhere. 아직은 어디에서도 그 모든 곳에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면 아직은 안 된다. 가격을 그렇게 올려버리면은 프리미엄 브랜드급으로 가는 건데 아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go back to 나오죠. Mentally to be very price competitive.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쟁력 있는 가격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가격을 올리는 순간에 프리미엄 브랜드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고객 충성도가 떨어진다. 초심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격 정책을 하라는 거죠. 근데 일단 가격을 올렸는데 그 가격을 내리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보듯이 매출은 유지하면서 이익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만큼을 보존해 줘야 되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칼럼이 지적한 게 있었어요. 이게 유명해서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신문기사 되게 많이 나왔는데, 너희들은 딴 데에 비해서 아직 후발주자인데도 R&D,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에 투자가 2.6%밖에 안 돼, 레버뉴에. 남들은 6.7%, 폭스바겐이하고 도요타도 3.8%하고 BYD도 3.6%라는데 2.6%밖에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를 안 하면 미래가 없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지만 지금 오너가 바뀌던 시절이었거든요. 이때 정몽구 회장님에서 정의선 회장님을 바꾸는 때였기 때문에, 하지만 오너가 바뀌면서 이쪽에 대해서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니들이 미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끝났어요. R&D 투자가 더 이상 없으면은 반짝반짝 빛나던 현대가 그 빛을 잃고 그 샤인을 잃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끝났는데, 자, 여기까지가 작년까지 현대에 대한 우리의 인식, 세계인의 인식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9월달에 굉장히 새로운 뉴스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 요게 자동차에선 핫합니다. 현대차가 미국 애티브라는 데와 손을 잡았어요. 뭐 손을 잡을 수도 있지. 이게 뭘 큰 뉴스냐? 손을 잡았는데 얼마를 잡았냐면은 2.4조짜리 손을 잡았어요. 현대차가 일방적으로 2.4조를 여기에 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러자, 잠깐만, 애티브가 뭔데? 애티브가 뭔데 이걸 손을 잡았다고 세계 자율시장이 뭐 폭풍에는 뭐 그런 얘기를 쓰는데, 일단 얼마를 넣는지를 보면은 지금 사실상 정의선 회장님으로 오너가 바뀐 다음에 승부수가 나온 건데, 나오죠, 표현이. 자율주행차의 승부수를 걸었다. 10월 5일입니다. 20억 달러, 2조 4천억을 자율주행 기업, 아까 애티브에다 넣었는데, 자, 그럼 애티브가 어디냐? 이걸 봐야겠죠. 이게 자율주행 기술 순입니다. 이쪽이 수준이고 이쪽이 지금 뭐 진행도, 이 정도로 보면 될 거예요. 수준을 보면은 리더가 GM 크루즈와 웨이모입니다. 구글 웨이모, 하이모 말고 웨이모, 포드, 이 정도가 리더 그룹을 차지하고 있고, 애티브라는 데가 어딨냐면은 여기 있어요. 이거 생각보다 엄청난 기업이죠. 거의 리더급에 있는 기업이에요. 리더급. 애티브라 우리가 못 들어봐서 그렇지만은 폭스바겐이나 인텔, 뭐 바이두, 도요타보다 리더 그룹에 가까운 기업이 애티브예요. 현대는 어딨냐? 현대 차이셨습니까? R&D 2.6%라고 엄청난 까임을 당하고, 니들은 미래가 없어, 니들은 빚을 잃었어라고 까임을 당했던 우리 현대모터그룹이 여기 있습니다. 까임을 당할 만한 위치에 있죠. 사실상 요 주황색은 챌린저니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쪽에 가까운데, 거의 그쪽에 붙어 있습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자동차 기업들이 현대의 앞에 있죠. 얘네는 왜 이렇게 미국을 만지면 여기 있냐, 얘네는. 여기다가 한 번에 앞으로 가는 방법은 뭐예요? 합병이죠. M&A야. M&A를 하면 얘가 내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순식간에 일로 와서 세계 한 3, 4위권으로 단방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M&A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자율주행 기술 종합 순입니다. 생각보다 애티브가 높게 있죠. 하이모 말고 3등, 4등에 있는데, 진짜 M&A를 할 줄 알았는데 M&A를 안 했어요. 애티브의 개요를 잠깐 더 보여드리면, 이거 M&A 했으면 올해 이쪽에서 거의 최대 뉴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2018년 매출액이 144억 달러, 16조의 영업이익 거의 2조 가까이 나온 회사입니다. 굉장히 돈도 잘 벌고 여기저기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 지금 자율주행에 따르면 글로벌 4위, 어마어마한 거죠. 글로벌 4위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회사인데, 이거 M&A 했으면 뭐 돈이 너무 셌겠지. 얼핏 생각해도 2조로는 택도 없었을 테니까 돈이 너무 세니까 M&A는 못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현대차가 1조 2천억, 기아차가 6,700억, 현대모비스가 거의 5천억 가까이 합쳐서 2조 4천억을 요거 합친 지분 50%로 넣고, 저 애티브는 50% 지분을 갖는데, 애티브는 돈을 얼마를 넣냐? 한 푼도 안 넣어요. 일부는 돈은 안 넣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 및 지적재산권 전문 인력을 이 새로 만드는 요 신규 법인에 이렇게 넣어주는 대가가 2조 4천억입니다. 현대는 돈을 넣고, 얘네들은 갖고 있는 현재의 자율주행 기술이나 지적재산권을 넣고 50%를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전체 회사의 가치는 대충 5조겠죠. 2조 4천억을 넣었으니까 그게 50%니까 대충 4.8조에서 5조 정도 가치 평가를 한 다음에, 애티브가 갖고 있는 기술이나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그 정도로 평가해 준 다음에 지분을 하죠. 돈을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애티브하고 뭐 계약을 했겠죠. 니들은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이나 테스트 같은 거를 무조건 이쪽 법인으로 하고, 여기서 나온 거는 우리가 뭐 나눠 갖는다든지 현대 기아차에 먼저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아마 계약을 했을 텐데, 여기 있네요. 자원과 지적재산권의 접근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애티브가 사용하고 개발한 지적재산권이나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2.4조예요. 이용하고 활용하고 그걸로 돈을 버는 거예요. 일단 엄청나게 박은 건 맞아요. 일방적으로 돈을 넣었으니까. 그럼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냐? 현대차가 작년에 정의선 지금 부회장님인가, 아직도 부회장 아저씨가 한 말이 있어요. 이게 애플하고 똑같죠. 애플이 더 이상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우리가 컨텐츠 회사로 바꾸겠다라는 말을 애플 플러스 나오면서 했거든, 팀쿡 형이. 정의선 아저씨는 현대차가 자동차 산업이 아니라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하겠다, 이 말을 작년에 했어요. 이게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거든.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제조업체가 아니라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업체, 소프트웨어 쪽이죠. 약간 소프트웨어 쪽으로 바꾸겠다.
애플이 아이폰이 아니라 컨텐츠로 바꾸겠다. 현대차가 자동차 제조가 아니라 솔루션 제공업체. 물론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자동차도 제공을 하겠지. 제조업체. 그러니까 아예 애플처럼 완전히 넘어간 건 아닌데 어떻게 됐건 간에 기본적인 제조업에서 솔루션 소프트웨어 쪽으로 방향을 바꾸겠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 그래서 뭐 그냥 소프트웨어를 좀 강조하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이 말이 나오고 있어. 현대차를 뿌리째 바꾸는 중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 대표적인 게 지금 뭐 거의 현대차 최대 규모의 해외 투자라고 불리는 2.4조짜리에 돈을 넣은 겁니다. 갈아엎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뭐 통큰 투자, 뭐 미래 게임 체인저 이런 얘기가 쭉쭉 나오고 있는데 현대 입장에서 하는 얘기죠. 현대 입장에서 좀 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미래에 대한 최종 투자인데 대충 2.4조씩 한 5년이니까 10조 정도를 미래에 투자를 해서 솔루션 업체,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중심의 업체로 가겠다는 건데 사실 현대차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작년에 어떤 선언이 있었냐면 폭스바겐이 글로벌 1위 업체죠. 현대차가 5위 정도 하고 글로벌 1위 업체가 전기차 등 신기술에 440억 유로 56조를 받겠다라는 투자를 발표했거든요. 와 이거 56조면 야 이거 미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한 말이 있었어요. 더 과감한 말을 했어. 이때 폭스바겐 세계 1위 글로벌 완성 제조차 업체가 내연기관을 퇴출하겠다. 그것도 야 이거 뭐 언제 한참 뒤에 아니 2026년 지금 2019년이잖아요. 7년 뒤에는 내연기관 차 생산이 마지막 제너레이션 라스트 제너레이션이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가면은 폭스바겐의 마지막 버전이 2026년에 등장을 한다. 이거 세계 1위 업체예요. 세계 1위 업체가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어떤 버전 업그레이드가 2026년이 마지막. 이게 뭐 20년 뒤 30년 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7년 뒤야. 이 커다란 업체가 7년 뒤 저걸 다 바꾸려면은 상상이 안 되는데. 그리고 그 버전들을 40년까지만 만들고 더는 판매. 이건 뭐 장기계획이니까 여기는 뭐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쳐도 불과 7년 뒤에 마지막 내연기관차 세대가 나온다는 거는 충격적. 세계 1위 업체가. 형들이 생각하는 거 저도 생각했어요. 에이 너무 말로만 세게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2019년도 들면서 18년부터 폭스바겐이 엄청나게 움직입니다. 중국에서 뭐 19조 투자했다, 미래차 트렌드를 주도할 거다, 그다음에 뭐 쭉쭉쭉 보여드리면은 미국에 9천억을 투자해서 전기차 공장을 만들고 심지어 얘네가 메가 배터리인가 이름이 있어요. 기가 배터리인가 기가 배터리 사업에 뛰어들면서 우리들 앞으로 봤지. 우리 2026년에 앞으로 내연기관차 더 이상 개발을 멈출 거야. 나머지는 전부 다 56조를 들어서 전기차로 간다. 뭐 기가 배터리인지 무슨 배터리인지 시장을 만들 건데 누가 우리랑 손을 잡을래? 이 얘기를 했어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싸우다가 서로 야씨 뭐 내 거 니가 빼갔네 니 거 빼갔네 쓰다가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누가 나랑 손을 잡을래라고 물어보고 있어. 잠깐만 이거 싸우고 있었는데 형이 뭘 하더니 손을 잡자고? 저거 세계 1위 업체 세계 1위 업체 도대체 얼마의 전기차를 만들지 모르는 업체인데 싸우다가 기가팩토리구나 이름이 기가팩토리 싸우다가 고개를 들어보니까 저기가 저러니까 지금 누가 손을 잡냐 여기에 파트너가 되는 게 저 싸움이고 나발이고 사실상 위너 아니냐. 폭스바겐이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에 본격적으로 나서서 자기 공장을 만들겠다는 거고 기가팩토리 사업 파트너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 둘이 싸우다가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손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LG화학 입장에서는 더 급한 게 당연히 우리가 글로벌에서는 그래도 알아주는 업체인데 우리 아니겠냐고 생각했는데 업계에서는 배터리 후발주자인 SK이노베이션이 어찌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위를 차지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물밑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이다. LG화학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사랑해 LG. 형은 항상 너무 순수한 것 같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형은 참 저와 같이 순진하고 순수하고 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긴 했는데 가끔은 조금 저렴한 표현이지만 영악하게 행동했으면 좋겠어. 지금 좀 이렇게 좀 왠지 가슴이 아련한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소송이고 나발이고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누가가 지금 위너가 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심지어 독일 현지 언론에서는 이런 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LG화학이 부인했습니다. LG화학이 폭스바겐에게다가 야 니들 만약에 니들이 기가팩토리인지 뭐 드림팩토리인지 건설을 추진할 경우에는 우리는 너네한테 배터리 공급을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만들지 말고 나랑 손을 잡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그 기사가 나왔다 그러는데 LG화학은 부인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는데 하여튼 분위기를 보아하니 LG화학과 폭스바겐이 그렇게 사이가 이렇게 러블리한 것 같진 않아 보이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SK이노베이션이 뭔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LG화학 사랑해요 LG화학 가슴이 좀 이렇게 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상황이 난데 하여튼 뭐 둘 다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러고 있는 데다가 오늘도 날마다 2019년에도 역시 해 뜨자마자 투자 계획 발표하죠. 24조 원의 일렉트릭파이드 전동화되는 거를 어떻게 하겠다. 지금 우리의 공장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통째로 다 뒤집어 엎겠다. 지금 엔진 만드는 회사, 바퀴 만드는 회사, 내연기관 만드는 회사들이 쫙 수직화돼 있는데 그 공장 라인을 다 바꾸겠다. 전동화로 바꾸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자, 이 계획을
이익을 들으면 뭐가 떠올라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지금까지 있는 라인과 있는 2차원체 3차 생산 업체들이 다 있을 텐데 그거를 다 뒤집어 엎어서 전동화로 가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존 공장과 기존에 만들던 애들은 이게 이제 시작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만약에 진짜로 저렇게 2026년에 아예 새로운 걸 개발을 안 하고 넘어간다 그러면은 지금 소멸되는 부품 규모를 누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전장품에서 기존의 거에 30%는 필요가 없고 구동 전달에서는 무려 63%의 제품은 필요가 없어요. 아니네, 이게 필요가 없는 부품이네. 진짠가? 맞네, 내가 거꾸로 봤네. 필요 없는 부품이 엔진은 100%네. 잠깐만, 필요한 게 아니구나. 전장품은 2100개 70%가 필요가 없네. 구동 전달은 37%가 필요가 없고, 한마디로 기존에 있던 얘들은 소멸률이 100%란 거예요. 전장품은 70%가 소멸, 구동 전달도 37%가 소멸. 한마디로 기존에 유지해왔던 어떤 글로벌 밸류 체인이 통째로 바뀌는 거예요. 통째로 바뀌고 기존에 있던 공장들도 뭐 통째로 바꾸거나 없애거나 하여튼 뭔가를 전부 다 판을 새로 짜. 지금 1위 업체가 저러고 있으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카마겟돈이다.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천문학적 규모의 재원으로 이거를 통째로 뒤집겠다고 하고 있어서 이게 진짜인가 안 진짜인가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계획을 발표하더니 그거를 세계 1위 업체가 진행을 하고 2위 업체, 3위 업체도 당연히 비슷한 걸 따라하고 있겠죠. 뒤집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 뒤집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현대도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가만히 있었다가는 당연히 쟤들이 망하면은 될 텐데 쟤들이 안 망하는 순간에 날아가겠죠. 폭스바겐 그룹은 2020년까지 7,000명을 자를 예정이고 독일 내 인력의 6% 규모고, 물론 이 관리직들을 내보내고 저 전기차 쪽으로 새로 뭔가를 들어가겠죠. 기존에 이만큼 있으면 이걸 잘라내고 이쪽을 더한다는 거잖아요. 이만큼을. 르노 닛산도 마찬가지고 다 비슷한 계획이 쭉쭉쭉쭉쭉. 미국에서도 지난 작년 4월에 나왔지만 제너럴 모터스가 이 말 했다가 트럼프 형한테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죠. 북미 공장에 5-7곳을 닫고 인력 15,000명을 줄이겠다 그랬다가 제너럴 모터스 여기 사장인지 회장인지가 국회에 가서 증언할 뻔했습니다. 아마 증언했을걸? 트럼프가 트위터로 너희 미친 거 아니니? 이렇게 한마디에서 가서 죄송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을 물린다는 말을 안 했어요. 테슬라도 당연히 감원을 하고 있고. 지금 글로벌 밸류 체인 자체가 바뀌고 있어. 자,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지금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바꿔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나온 말이 이겁니다. 스마트 모빌리티와 미래 모빌리티로 현대차를 자동차 생산업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업체로 바꾸겠다. 솔루션 제공업체로 바꾸겠다. 우리도 돈을 쏟아붓겠다. 거기에 대한 투자 일환으로 지금 아까 전에 2.4조를 넣고 앱티브에다가 자율주행차에다가 최대 투자를 들어간 거고, 현대차 모빌리티 방향성을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뭐 많이 광고하던데, 그래서 이분들이 한 게 제로원도 이쪽이더라고요. 아, 내가 가서 얘기한 게 이쪽이구나. 모빌리티 방향으로 스타일셋 프리라는 걸 보여줬는데 솔루션으로 보여준 거예요. 스타일셋 프리가 뭘까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뭐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와닿는 거 하나만 보여드리면, 이런 솔루션을 뭐 커넥티드 카니까 당연히 외부로 연결되고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는데, 안을 이런 식으로 의자도 돌릴 수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어차피 안 보니까 여기서 앉아서 탁자 두시고 고와 스톱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여기 앉아서 얘가 고하면은 얘가 스톱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시겠다. 아니면은 뒷좌석을 아예 넣고 이걸 쭉 넣어서 아예 침대로 만드는 그런 것도 하겠다. 스타일셋 프리 하는 거죠. 뭐 자기가 냉장고를 넣고 싶으면 냉장고를 넣든지 거의 조립식 비슷하게 차를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차를 이렇게 만들고 싶으면은 이렇게 주문하면은 의자 있고 뭐 침대 있고 이렇게 만들어주던가 거의 조립식처럼 만들어줄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카마겟돈이라는 말이 나오고 글로벌 공급 체인이 전부 다 왔다리 갔다리 하고, 도대체 누가 승자일지 모르고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대차가 앞으로 뜰 건지 어떻게 될 건지, 전통적으로 사고방식으로는 가격이나 승자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깜깜이 그 자체가 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제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고뇌에 빠진 업체가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좀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그 언제 들어왔냐면은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정의선 회장 부회장님한테 그 지분구조 이렇게 옮길 때 얘네가 이걸로 지분을 넘길 테니까 그때 우리가 치고 들어와서 주가 올려라 이 자식아 배당해라 하면은 주식이 쭉쭉쭉 올라가서 나는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고 먹고 나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물렸단 말이야. 이제 물리니까 나가지 못하고 아 이거 언제 나가나 주가 좀 올려주세요 배당 좀 해주세요 하고 있는데, 갑자기 2.4조의 투자다. 글로벌 카마겟돈이다. 승자는 모르고 패자는 모르고 우리는 뛰어든다. 뭐 등에 섭을 지고 북구도의로 야 내가 모르겠다 이거 어차피 망하는 거, 위로 가면은 10배고 아래로 가면은 도다 이 자식들하고 뛰어드니까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카마겟돈
내가 카마겟돈에 현대한테 지금 1조 이상을 넣었잖아요. 1조를 넣고 지금 가장 뜨거운 배팅판에다가 1조를 허허. 자, 요 내용을 혹시 모르실까봐 제 옛날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엘리엇 형들이 아시겠지만은 현대 자동차 주가가 올라왔다 떨어졌잖아요. 요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반등할 일이 남았는데 그냥 들어가면 재미없으니까 행동주의 펀드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경영권을 넘기려면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던지 배당을 하던지 뭐 비싸고 뭐를 합쳐서 뭐를 하던지 하면서 정당한 주주의 권리 하면서 뭐 주가를 하면서 주가를 올려라 이것들아 하고 행동주의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현대차가 발표하잖아요. 우리 중국에서 망했어요 하면서 발표를 해서 여기로 와잖아요. 그래서 아 잠깐만 1조 넣었습니다. 1조. 니들 왜 갑자기 중국에서 망하고 그래. 그러니까 열받아서 다시 한번 배당 뭐라 그러니까 에라씨 하고 한 번 더 내려갔고 거의 여기 왔을 때 평가 손실이 거의 미쳤지 않을까 싶은데 뭐 난리 났잖아요. 그래갖고 현대차가 거의 자해를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건 조금 회복을 돼서 이제야 좀 여기까지 오면 어쨌건 본전은 되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2.4조를 투자하면서 아마겟돈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아 우린 그런 거 필요 없는데 그냥 조금 가격 좀 올려주면 좋겠는데 그 아마겟돈은 잘하면 여기지만 잘못하면 여기잖아. 나는 1조 넣었는데 야 누가 내 돈 갖고 이 배팅하래냐 니들. 여기 내 돈 갖고 지금 배팅 뭐 어쩔 수 있나. 제 생각에는 역시 오늘도 가장 든든한 후원군이 아닌가. 우리 현대차가 글로벌로 뻗어나가는데 가장 든든한 후원군은 역시 우리 엘리엇 형들이 아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거 뭐 글로벌 펀드잖아요. 글로벌 펀드. 아마 물심양면으로 회사에 사원을 걸고 도와주실 테니까 전혀 걱정이 없어요. 전혀 걱정이. 훌륭하다. 든든한 우군이 돼서 이쪽 아직 안 나가셨지 아마? 안 나가셨을 것 같아요. 예. 도와주실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같이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현대차가 글로벌 승자가 돼서 가격이 쭉 오르고 엘리엇 형들도 돈 쭉 벌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주가도 다시 한번 여기서 위로 갈 수 있도록. 저 자동차 사업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핸드폰 산업이 이끌었던 그 정도가 충분히 가능한 엄청나게 큰 사업이죠. 우리도 여기가 기존 박스권의 끝이고 새로운 박스권이었으면 기존 박스권의 상단이 아니라 새로운 박스권의 하단이어서 저도 좀 그 원금을 찾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야, 나의 원금은 어떡하니? 이거 지금 박스 깨진 거 아니었냐? 아우 야 1900 갔을 때 힘들었는데 형들이 힘을 내서 저의 원금을 찾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도 엘리엇 정도로 기도하고 있어요. 나의 원금을 좀 어떻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 기존 박스에 이거 하단 아이가 하단? 누가 되더라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주가가 지금 그렇게 돼 있고 모비스도 마찬가지죠.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2026년이라 그랬으니까 한 2-3년 정도면 상황이 보일 거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시기에 보일 수 있는 가장 급변이 아닐까. 여기에서 우리 현대기아차가 꼭 성공을 해서 저도 원금을 찾고 안돼 여기서부터 또 이거 박스권 15년 가면 나는 어쩌라고. 난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이게 하단인지 알고 들어갔는데 지금부터 15년 갈 순 없잖니. 이게 보통 한 번 가면 15년이거든요. 야 여기서 들어갔는데 지금부터 또 여기서 박스권 이러면 난 15년 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야. 새로운 박스권이 위로 열리기를 간절히 기다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자동차에서는 거의 최대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 저 변신이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뭐 세계 글로벌 4위 업체에 투자를 하고 이게 최고 이슈가 되고 있어요. 어떤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생각해봅시다. 자, 자라 갑시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세요. 안녕.